혹시 제가 당신에게 지금 당신이 사는 집이 부자가 되는 걸 막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웃을지도 모릅니다. 집이 어떻게 내 재정 상태에 영향을 주겠어?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놀랍게도 단순합니다. 돈은 노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돈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환경, 즉 집입니다. 당신의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매일같이 당신의 무의식과 에너지,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거대한 프로그래밍 장치입니다. 무질서한 환경, 낡은 물건, 어두운 색감, 소음이 가득한 거리.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뇌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이 당신의 불을 막는 이유와 그 안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5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부와 풍요의 길로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고방식, 환경, 에너지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아마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진짜로 내 집이 내 삶을 바꾸고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돈은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다.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노력은 필요하지만 사고방식이 잘못되면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간 일하고 같은 기술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나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사고방식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단지 결과를 구체화시키는 수단일 뿐 부의 출발점은 언제나 생각, 마음, 신념에서 시작됩니다. 즉, 당신의 뇌가 가난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아무리 일해도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바꾸기 위해선 먼저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프록터 박사는 말했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당신이 매일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새로운 신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을 갖고 싶다면 부자가 사는 공간, 부자가 쓰는 언어, 부자가 소비하는 정보를 흡수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의 집은 당신의 재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정돈된 공간, 명확한 색감, 깔끔한 구조는 당신의 두뇌에 나는 통제하고 있다,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집을 바꾸기 전에 생각의 환경을 바꾸는 것. 그것이 부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당신의 부를 조용히 가로막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그건 바로 혼란스럽고 정리되지 않은 집입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좀 지저분할 뿐이지 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집 안의 혼란은 당신의 재정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공간이 곧 당신의 사고방식이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 입지 않는 옷으로 가득한 옷장,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물건 더미, 고장난 가전제품.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물리적 어수선함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내면의 혼란, 미루기 습관,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혼란이 많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생산성과 의사결정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합니다. 즉, 당신의 집이 어질러져 있다면 당신의 뇌 또한 이미 과부하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기획, 불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지금 처리할 게 너무 많아 라고 외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단순히 청소를 좀 하자 수준이 아닙니다. 정리의 핵심은 물건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집 안을 돌아보세요.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물건이 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답답한 서류더미나 고장났지만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 말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여전히 미완성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은 나는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무의식에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정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정돈된 환경은 당신의 사고를 명확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세요. 1. 기쁨을 주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물건인가? 이 필요한가? 실제로 지금 내 삶에 쓰이고 있는가? 3. 미래에 어울리는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공간에 어울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그 물건은 당신의 미래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과거의 에너지이며 과거에 머무르게 만드는 촉새입니다. 불을 부르는 공간은 단순함과 명료함을 기반으로 합니다. 당신의 집이 미니멀하다고 해서 차갑고 무미건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공간이 나를 돕는가, 방해하는가입니다. 당신의 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질서를 되찾는 일, 그리고 부의 흐름을 위한 첫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공간을 점검하고 부의 에너지를 막는 물건을 하나라도 치우는 것. 그 순간부터 이미 당신의 사고방식과 인생은 조용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당신의 불을 조용히 막고 있는 가장 교묘한 적, 바로 과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 아팠던 기억, 실패와 후회. 그중 일부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집 어딘가에 과거의 사람과 관련된 물건이 남아있나요? 읽지도 않지만 버리지 못한 오래된 편지, 보면 마음이 불편한 사진, 혹은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서류나 물건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과거 감정이 붙잡혀 있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집 안의 물건 하나하나는 당신의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볼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 물건에 담긴 감정과 기억을 다시 꺼내옵니다. 그것이 비록 잠깐이라도 그 순간마다 당신의 에너지는 과거로 끌려갑니다. 결국 당신은 현재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거 속을 떠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에너지는 정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체는 부의 흐름을 완전히 멈추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 그때의 실패가 아직도 나를 괴롭혀. 하지만 기억하세요. 만약 그때 일이 다르게 흘렀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과거를 존중하되 놓아주는 것. 당신의 집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과거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건들이 있나요? 그것들이 당신을 현재에서 묶어두고 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그만,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 물건을 버리는 순간 단지 공간이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마음의 자리가 비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 공간으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흘러들어옵니다. 불을 끌어당기려면 빈자리가 필요합니다. 꽉 막힌 방으로는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집이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의 마음도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현재를 살아도 언제나 발목을 붙잡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진정한 부는 현재를 완전히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현재에 살기 위해선 과거의 잔재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당신이 과거의 에너지로부터 벗어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치유의 시작이자 불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버리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건 어제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올 새로운 에너지는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색은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색은 심리이고 감정이며 사고의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당신이 매일 머무는 공간의 색은 당신의 무의식에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당신의 에너지, 집중력, 심지어 재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색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뇌는 색을 느낌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집의 색감은 곧 당신의 사고 패턴을 조종하는 장치인 셈이죠. 예를 들어 회색과 어두운 갈색이 많은 공간은 안정적이지만 과하면 정체감과 보수성을 강화합니다. 즉, 새로운 기회나 리스크를 감수하는 결정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립니다.
반대로 밝은 베이지나 화이트 톤은 열림, 가능성, 새 출발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이런 공간에 오래 머무는 사람일수록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 계획 실행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녹색과 식물의 색감은 부의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성장, 안정,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작업실이나 사무실에는 항상 자연색이나 식물이 존재합니다. 그건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부를 불러들이는 심리적 장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부의 색상은 과연 어떤 색일까요? 정답은 균형입니다. 너무 강렬한 색은 자극을 만들지만 피로를 유발하고 너무 무채색만 있으면 안정적이지만 정체를 초래합니다. 즉, 밝은 중간톤 포인트 컬러의 조합이 불을 끌어당기는 공간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베이지 톤을 베이스로 두고 소파 쿠션이나 액자, 조명 등에 금색, 녹색, 남색 같은 컬러를 포인트로 주면 시각적으로 안정감과 집중감이 동시에 형성됩니다. 특히 금색 골드은 부와 자신감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하지만 과하면 오히려 불안과 허영을 자극합니다. 따라서 포인트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랑 블루는 냉정함과 통제력을 상징해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회사 로고가 파란색 계열인 것이죠. 녹색 그린은 안정과 회복, 풍요의 상징입니다. 집 안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받게 됩니다. 색상은 결국 자신을 어떤 감정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감정의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색감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돈이 새어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안의 색이 무겁고 답답하며 에너지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 속 신념의 반영입니다. 오늘 당신의 공간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색이 지금의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주고 있나요? 불안, 피로 혹은 무기력함이라면 당신의 공간은 이미 에너지의 균형을 잃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색은 곧 당신이 머무는 사고의 색입니다. 집의 색을 바꾸는 건 결국 삶의 감정 구조를 바꾸는 일이죠. 작은 변화가 큰 전환을 만듭니다. 조명 하나, 커튼의 색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마음은 새로운 방향으로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미래를 그리는 붓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밖의 세계, 즉 당신이 걷는 거리, 바라보는 풍경, 마주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의 재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노력으로 성공하겠다고 말하지만 노력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환경의 힘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재정적 성취는 개인의 의지보다 사회적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누구와 이야기하며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느냐가 결국 당신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당신이 사는 동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늘 불평이 가득하고 피곤한 에너지가 흐르진 않나요? 혹은 사람들의 표정이 닫혀 있고 서로 무관심한가요? 그런 공간에 오래 있으면 당신의 무의식은 그 진동수에 동기화됩니다. 그리고 모르게 그 에너지를 닮아가기 시작하죠. 반대로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환경은 당신의 내면의 가능성의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행동이 가벼워지며 시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철저히 설계합니다. 그들은 우연히 어느 동네에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고와 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까요? 당신의 외부 환경은 지금 당신을 부자로 만들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환경이 주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일 걷는 길이 낡고 지저분하며 사람들이 무기력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그 장면을 일상의 표준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수준의 삶을 유지하려 하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루 중 30분이라도 깨끗하고 세련된 공간, 활기찬 사람들, 좋은 향기와 음악이 있는 장소를 찾는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그건 재정 에너지의 리셋입니다. 환경은 당신의 진동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진동수는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 기회, 돈의 흐름을 결정하죠. 이건 단순히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자주 보는 풍경과 듣는 소리는 신경망을 통해 기준점 레퍼런스 포인트를 형성합니다. 그 기준점이 내 삶은 이 정도라는 무의식적 한계를 만들죠.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기준점을 재설정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이사를 갈 수 없다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카페에서 10분 동안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당신의 에너지가 새로운 부의 주파수로 동기화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점점 커져서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결국 부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곧 운명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환경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묶어두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법, 과거를 놓는 법, 색상의 힘, 환경의 영향, 그리고 무엇을 소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연결하는 단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 엄청난 결심이나 극적인 사건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요. 오늘 당신이 단 1분이라도 방을 정리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서막입니다. 오늘 당신이 단 한 가지라도 불필요한 물건을 버렸다면 그건 과거의 무게를 덜어내고 미래의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부정적인 콘텐츠 대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선택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 의식적인 소비자로 깨어난 순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아주 조금씩 변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작은 변화의 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루틴을 지키고, 하루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루라도 자신의 환경을 정리하고, 하루라도 스스로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것. 이게 바로 부자의 사고방식, 그리고 번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건 절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누구나 처음엔 서툽니다. 하지만 서툰 채로 계속 가는 사람이 결국 도착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그것마저 성장의 일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듣고 끝내지 않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 말이 단순한 다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책 한 페이지, 방 한 구석, 생각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부의 습관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까지 절대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부와 성장의 여정은 지금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 느끼는 궁금증이나 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